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세무특강을 맡게 된 세무공인 서진의 조중희 세무사입니다. 이제 26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세법과 실수를 통해서 세금이 폭탄맞은 그런 사례,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간을 3교시로 나눠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2009년도부터 세무사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공인 서진을 함께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교시로 나눠서 구성을 했는데 1교시에서는 부동산 세법의 일반적인 이야기들 드릴 거고 2교시에서는 2026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세법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PCI 분석 그리고 증여 추정, 배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3교시에서는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실수로 인한 세금 폭탄 사례 케이스 스터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교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부동산 세금은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생과 마찬가지처럼 처음에 만났을 때 단계와 그 다음에 함께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간에서의 세금 단계와 마지막에 이별할 때 내는 그런 세금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계약을 맺고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그런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보유하고 계실 때는 재산세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부동산을 실제로 매매하거나 상속하거나 증여로 인해서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부동산 가치에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지방세에 해당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다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람이 내는 것이고 그 금액은 예전에는 시가표준액, 장부가액 등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실질 거래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네, 세율은 총 3가지 단계로 6억 원 이하에서는 1%,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는 1에서 3% 차등 적용이 되고 9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의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중과되는 그런 세법이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시에는 8%, 3주택 이상 시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죠. 근데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역시 3주택자하고 4주택자에서는 8%와 12%에 각각 중과세를 물게 됩니다. 10억 원짜리 우리 아파트를 하나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이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10억 원에 실제로 취득했으니까 그 취득한 가액 10억 전체가 과세표준에 해당이 됩니다. 세율은 9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3%의 적용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3천만 원의 취득세 산출세율이 나오는데요. 이 3천만 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부과돼서 붙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는 0.3%인 300만 원이 되고 농어촌 특별세는 0.2%인 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인 사람이 취득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는 3,500만 원입니다. 어떤가요? 10억 원 이외에도 3,500만 원이라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큰 돈이 지출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부동산도 취득하는데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취득했다면 이제 보유하는 기간에 내는 세금은 또 무엇이 있는가? 네, 보유하는 기간에는 2가지의 세금을 물게 되는데 이 기준은 6월 1일 날 그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분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가지가 있는데 우선 재산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그분들이 납세 의무자가 될 것이고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이라는 주택에는 6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액이 크다고 모든 그 공시가액에 다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행스러운 일이죠. 세율은 0.1%에서 0.4%의
4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되고 7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2번씩 나눠서 냅니다. 7월 달에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고 9월 달에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씩 납부하는 것은 아니죠. 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가치가 높다면 9월 달에 재산세가 좀 더 많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내는 것이죠. 그리고 전국에서 모든 부동산을 한 인별로 합산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12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전국에 내가 갖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공제금액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시가액에서 공제금액인 12억 또는 9억 원을 차감하고 이 종합부동산세에도 역시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세율 0.5%에서 5%에 해당하는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내고 그러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주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얼마만큼의 보유세를 내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15억 원에서 60%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해서 9억 원이 될 것이고 9억 원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약 357만 원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5억 원에서 12억 원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나서 공정시장 비율인 60%를 적용해서 1.8억이 1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세율은 0.7% 구간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계산하면 90만 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재산세가 부과된 과세 표준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약 32만 4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90만 원에서 32만 4천 원을 차감하면 약 57만 6천 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두 개 다 합치면 416만 원 정도가 되는데 15억 원짜리 주택을 한 채 보유하게 되면 연간 420여만 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많다고 생각하신가요? 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0년을 보유하게 되면 거의 4,200만 원이 되는 차량 가격 정도 되는 그런 보유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까지 잘 판단해서 우리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취득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부동산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그 차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 차익에 중개수수료나 법무사 비용 등등등의 필요 경비들이 발생할 겁니다. 이 필요 경비 등을 차감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양도 차익의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서 최대 80% 정도 공제해주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고 그리고 기본공제 250만 원 연간 한 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의 부동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 양도 차익에서 250만 원 한 번만 공제가 됩니다. 각각 250만 원씩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여러 차례 수차례 양도가 있다면 그걸 다 합산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는 한 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기본공제까지 차감하고 나면 이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생기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경우에는 70%의 가장 세법에서 있는 세율 중에 가장 높은 세율인 70%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세금 부담하게 되십니다. 이거는 부동산을 단기간에 보유하게 되면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라는 약간 페널티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70%와 60% 세금만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지방소득세인 7%와 6%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77%, 66%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6%에서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을 보유는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인 경우에 2주택 이상이면 20%포인트가 가산이 되고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가 가산이 됩니다. 이거는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세율인데요. 현재는 지금 한시적으로 중간은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5년 5억 원의 주택을 취득했다가 10년간 보유가 있었던 아파트를 보유와 거주를 다 하고 있었던 아파트를 16억 원에 양도했다는 가정을 하고 한번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차익은 16억 원의 양도가액에서 5억 원의 취득가액을 차감하면 11억 원이 되겠죠. 근데 이 집은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억 원 중에서 12억 원을 초과하는 4억 원에 해당하는 양도 차익을 계산해 보면 실제는 11억 원의 양도 차익 중에 2,750만 원만 2억 7,500만 원만 과세가 되는 양도 차익이 됩니다. 2억 7,500만 원에서 이분은 10년간 보유와 거주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공제율인 80%를 적용받아서 2억 7,500에 80%를 적용하면 2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과세 표준은 2억 7,500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인 2억 2천만 원을 차감하고 그리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5,25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분은 일반 세율 적용 대상자이고 5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24%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5억 2,500만 원에 5,250만 원에 24%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에 576만 원을 차감하면 684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10% 지방소득세가 함께 68만 4천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1세대이어야 하고 그리고 1주택을 갖고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라 함은 그 집 처분한 거주자와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하는데 동일한 주소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서로 다른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지역에 있는 걸로 봐서 1세대를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나 부모님의 경우 동일한 주소가 아니다라면 세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요건이 또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동일한 주소가 아니라면 세대를 분리해서 1세대에 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보유한 1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외국 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됩니다. 이것은 취득 당시라는 포인트를 좀 잘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 모든 금액을 다 비과세 해주면 좋겠는데 실제 양도가액 기준으로 12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 12억 넘는 금액은 좀 전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 이외에도 비과세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례에서 보시면 A주택을 미리 보유하고 있다가 B주택을 신규로 취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주택자가 됐겠죠. 2주택자가 돼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3년 이내에 A 종전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A주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는 거고 3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종전주택을 처분을 해야 됩니다.
신규로 취득한 B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존 주택인 A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8년 자격 농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고,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용된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처음 취득해서 낸 취득세와 보유하면서 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하면서 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어떻게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이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부동산에 대한 자산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각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 세금을 적절하게 잘 절세를 해 주셔야 나의 자산 관리 혜택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교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2교시에는 26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되는 PCI 분석과 증여 추정 배제에 대해서 2교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고 2교시에 다시 뵙겠습니다.